당시 함께 참여하고 있던 일본인 아나키스트 가운데 한 명이 밀정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를 구하고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자기 희생 정신에 투철한 분이 백정기 여사님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정읍의 농가에서 태어난 백정기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밑에서 성장한다.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하는 등 의지가 강한 인물이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하고 명석하셨던 분이라고 들었고요. 또 의리가 아주 강했던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문에도 접해가지고 정치적 식견도 상당히 대단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시대 정신에 눈을 뜬 건 3.1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다. 1919년 2월에 당시 이 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고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해 3월부터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당시 서울에서 전개된 여러 차례 시위에 백정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백정기가 이제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국내에서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모색하지만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한계를 느낀 백정기는 중국 망명을 택한다. 국경에서 다양한 독립인사들을 만나면서 그는 아나키스트가 된다. 아나키즘이라는 것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새로운 그 독립운동 사상으로서 이념으로서 지식 청년들에게 널리 퍼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키즘 사상이라는 것이 가장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이상적인 사상이나.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나키즘 사상으로 그것을 격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1931년 백정기를 비롯한 아나키스트들은 상해에서 흑색 공포단을 조직한다. 흑색 공포단의 주요 임무는 시설 파괴와 암살이었다. 당시 흑색 공포단 단원들은 1933년에 상해에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상해 주재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가 당시 중국 국민당 측의 요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매수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흑색 공포단 단원들은 차제에 그 아리요시를 암살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사를 담당할 인물을 정해야 할 때 백정기는 기꺼이 자원한다. 중국인들을 매수한다는 그런 정보를 잡고 누가 거사를 할 것인가 이제 그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백정기 여사가 먼저 하고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투표를 했죠. 무기는 윤봉길 의사가 홍코 공원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도시락 폭탄. 백정기와 이강호는 폭탄 투척 연습까지 하며 치밀한 준비를 한다. 드디어 거사일 두 사람은 거사 장소인 요리집 63정으로 향한다. 그 당일날 이제 63정에서 한 200m 떨어진 손충강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그쯤에 아리요시를 향해서 폭탄을 던져서 이제 의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경찰은 의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의거에 함께 참여했던 일본인 아나키스트 중 한 명이 밀정이었던 것이다. 만일 이 63정 의거가 성공을 했다면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에 못지않은 커다란 의거가 됐을 것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63정 의거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현지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등 우리 민족의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독립운동 역사에 큰 사건으로 기록됐다. 백정기 의사는 당시 이제
체포되어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는데 그 감옥에서 약 한 1년여 정도 옥고를 치르다가 이제 결국은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동지들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1934년 6월 5일 백정기는 향년 39세로 옥중에서 순국한다. 일본에 묻혔던 그의 유해는 광복 1년 후인 1946년 국민의 애도 속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효창공원에 안장된다.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이라는 의거라는 커다란 의거 이후에 사실 상해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이제 상해 지역의 의거에 불꽃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뻔히 그 길에 뛰어들면은 뭐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나라를 구하고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자기 희생 정신에 투철한 분이 백정기 여사님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지들은 서러워 말라. 내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다. 조국의 자주 독립이 오거든 너의 유고를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에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 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란다. 모든 일은 자신이 주도했다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며 결의에 넘쳤던 백정기. 민족을 위해 장렬히 순국한 그의 넋은 무궁화 꽃이 되어 다시 피어날 것이다.